와우, 역시 클라스 VVIP 초대권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안녕하십니까. 도시댕이 읽어주는 오빠, 도시댕이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도시댕이 읽어주는 오빠,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110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실 도착했더니요, 또 이렇게 반가운 우편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일부러 안 뜯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물일 수도 있고요. 뭔지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와우, 역시 클라스 VVIP 초대권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를 응원하고 있고, 저도 도시재생 활동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청년 네트워크로서 함께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7일 날 저는 이제 가볼 예정에 있는데요. 많은 분들 좀 참여하셔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대한 어떤 통찰도 해보시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제가 어제도 소식 한번 전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산업박람회에서는 이 산업박람회가 어디에서 열린지에 대한 이 그 약간 땡땡땡 이벤트, 뭐 이렇게 빈칸 채우기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정답은 인천입니다. 인천. 제가 정답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관련된 링크 109회 때 제가 링크 달아놨어요. 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링크 거셔서 블로그에다 댓글만 적어주시면 스타벅스 커피를 또 쏘신다고 하니까 관련돼서 한번 참여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 찾아뵙고 한번 당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땡큐. 뿅. 박람회 뿅뿅. 네. 어쨌든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는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110회에서는 여러분들께 총 5가지 소식을 전달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은요, 코람코라는 그 부동산 자산 운용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 펀드로 도시재생 사업에 나선 코람코 유니언타운 오픈이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코람코 자산운용은 부동산 펀드를 통해 노후 오피스텔 빌딩을 매입해 청년 복합 공유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유니언타운을 5일 오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픈 날이네요. 지난해 5월 코람코 전문 투자형 사모부동산 신탁 제80호를 통해 지하철 2호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 역세권에 위치한 동합빌딩을 약 160억에 매입해서 지금 현재 청년 및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주거 업무 리테일 등에 결합된 복합 공유 공간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동합빌딩은 입지는 우수하지만 건물이 낡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굉장히 불안했던 건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람코에서는요, 동합빌딩의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하고 빌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유공간 기획사 유니언플레이스와 함께 청년 복합공간인 유니언타운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유니언타운은 유니언플레이스의 복합생활 공간 브랜드로서 주거, 업무, 숙박, 놀이의 결합이 복합된 공유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딩의 지하 및 저부층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헬스장, 영어 카페 등 리테일들의 일을 설치하고 중층에는 청년 창업가를 위한 공유 주방, 공유 오피스, 그 다음에 3층부에는 쉐어하우스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간다고 하네요. 코람코는 유니언플레이스의 10년 장기 임차 계약을 바탕으로 펀드를 운영하고 펀드 설정일로부터 36개월간 매각 차익을 제외한 6.5%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형서 코람코 자산운용 대표는요, 앞으로 낙후된 업무지구나 구도심 등의 청년 중심 도시재생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예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민간 차원에서 민간 자산화 사업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하기는 사실 비용 자체가 지금도 건물을 보시면 160억 정도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하기 굉장히 힘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낙후된
지역에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사실 손대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모펀드에서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도시재생 사례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람코, 네, 천안에도 하나, 네, 뿅 열심히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나 환영합니다. 네, 뭐 비슷한 사례로 지난번에 또 그 알려드렸던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군산의 로컬라이즈라는 거죠. SK ENC에서 이제 좀 청년 그룹들과 함께 해서 코워킹 스페이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기업들은 기존에 어떤 형태로 많이 기부를 했었냐면 뭐 다문화 지원 센터라던가 여성 지원 센터, 뭐 청소년 지원 센터에서는 이런 후원이나 이런 지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작 지역의 중축을 이루고 중심 허리축을 이루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이런 공간 지원이라던가 어떤 기부에는 굉장히 인색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지역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형태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두는 기업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결국에는 어떤 정권이 바뀌는 것들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끝나는 거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도시재생 사업, 결국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시를 재생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민의 삶을 재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업의 이미지나 기업의 어떤 매출 상승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도시재생 서포터즈 소식입니다. 한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최근에 도시재생 서포터즈라는 형태로서 많은 지역에서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어요. 대학교들과 연계하는 사업들이겠죠. 왜냐하면 대학생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이런 대외 활동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런 홍보에 대한 어떤 인력 자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저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위촉이 되고 블로그 정도 몇 개 쓰고 그냥 끝나고 명함 정도 주고 위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보는 도시가 바로 세종 조치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블로그, 저 같은 경우는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아침에 분석을 해요. 다양한 루트의 도시생의 어떤 소식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뭐 해시태그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색 루트를 통해서 도시생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제가 읽고 먼저 습득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최근에 막 올라오는 게 바로 조치원 서포터즈가 올리는 소식들이에요. 각자의 개성에 맞게 어떤 그 인스타에 딱 적용되는 이미지를 올리는 친구들이 있고 또 블로그에 올리는 친구들이 있고 해서 최근 도시재생 관련된 검색을 해보면 세종 조치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담당자분이 잘 운영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참여하시는 서포터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 즉 우리의 문화 소비자나 아니면은 그거에 생활 소비재가 될 사람들이 모른다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하나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다,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에 중요한 자원이 된 서포터즈와 함께 협력하는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심도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제천시 소식입니다. 제천시에서 원도심 도시재생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모 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고요. 신청 자격은 제천시 거주 주민, 청소년, 대학생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상 지역은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 명동, 중앙동, 교동, 남촌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요. 공모 분야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분야, 생활 환경 개선 분야, 상권 활성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사업 설명회는 4월 16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제천시 도시재생 사업 현장 지원센터에서 예정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메일 접수와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부산시 소식인데요. 부산시 영도구에서 2019 깡깡이 예술마을 포럼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문화, 예술과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4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 그 다음에 1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상자는 관련 현장 활동가, 전문가, 시민 50명을 내외로 한다고 합니다. 사전 신청을 받고요. 주제 발표는 1일차와 2일차 나눠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일차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주제로 한 가지를 발표하고 지정 토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2일차에는 발제이고 세션을 2개에 나눠서 하고 그 이후에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일차에 보니까요, 또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네요. 네,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또 근데 2일차가, 저 같은 경우는 2일차가 조금 더 저한테는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세션 1과 2가 있는데, 2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 발제, 그러니까 세션 1도 사례 발제고, 세션 2도 사례 발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가 커뮤니티, 내용과 형식의 변화들이라는 주제에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이 또 꽤 굉장히 많이 오시네요. 아주 좋은 분들이.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부산에 또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윤현석 컬처네트워크 대표님, 그 다음에 유성효 독립문화기획자님, 그다음에 최성우 동의동 보관여관 대표님,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세션 1도 좋네요. 목포 괜찮아 마을에 박명호 공장공장 핫하죠. 그 다음에 영도 깡깡이시장 플랜 B 협동조합 예술기획시장 이어주 시장님이 또 발제도 해주시고요. 좋은 분들 많이 오십니다. 개런티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어떤 하나의 지금 포럼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저도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면 또 부산 여행 겸 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댕이 읽어준 오빠는요, 이제 한 가지 소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소식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흥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흥해 도시재생 사업이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기사를 먼저 쭉 읽어봤는데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너무 이제 긴 내용이니까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원래는 이게 자연재해라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사업들이 이제 빠르게 진행될 가정에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인재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으로서 2,257억이 투입될 예정이었었고, 그다음에 대성 아파트라는 공간이 조금 많이 이제 손상을 입어서 그것을 사들여서 공동 주택으로 건립하겠다. 그래서 그 공간에는 마더센터, 시립 어린이집, 다양한 어떤 복합 공간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 합동조사단에 의해 포항 지진이 많이 아시겠지만 인재였던 것이 결론내자 자연 재해를 전제로 진행하던 이 사업에 일부가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많이 걸리고 어떤 이런 사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자연재해였기 때문에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제정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재로 판단이 되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인재든 자연재해든 이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통해서 지금 삶의 재생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삶의 재생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법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수정이나 절차를 거칠 게 맞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건 분명히 당연한 건데요. 어쨌든 되는 방향으로 저는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1순위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의 여건 개선, 생활 재생이 먼저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이 되고 다른 후속된 것들이 필요하면 그 필요성에 따라서 수정해 나가는 방식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흥해 도시재생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흥해 이 공간에서 살고 삶을 지금 영위해 나가시는 주민분들이 이제 최대한 빠르게 삶이 재생에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정부에서도 만들어 주시기를,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이런 법들을 실행이 가능하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흥해 다시 한번 응원 드리고, 꼭 이 지역은 좀 특별하고 한 지역이잖아요. 제가 그걸 못 느껴봤어요. 저는 지진이라든가. 그렇지만 그걸 느껴본
느껴본 주민들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도 해결해 주는 어떤 필요성도 있고 그분들의 생활 재생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은 결국엔 주민들의 생활, 환경, 재생, 삶의 재생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응원드리고 꼭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게 저도 여러 가지 각도로서 응원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도시재생이 읽어주는 오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천안에서 그 의정 토론회가 있어요.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 2017년도에 끝나고 2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잘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의정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주체분들과의 또 연계점이 있어서 어떤 토론자로서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더 얘기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면 잘한 거는 당연히 박수 쳐주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근데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더 잘 되기 위해서 충언, 충고 정도로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제가 할 수 없는 얘기들도 많아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저희 지역을 또 대표해 주시는 지하상가의 박민규 대표님께서 청년을 대표해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도의회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시의회나 그다음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 그다음에 지역의 대표 언론사 본부장님께서 참여해 주시니까요. 관계된 제가 소식은요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선도 사업이 끝난 후 2년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떤 정도의 스탠스를 갖추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아주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 뾰로롱.